안녕하세요. 아들 한 명, 딸 한 명 있는 아줌마입니다. 벌써 자식들은 전부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두 훌쩍 커서 출가했어요. 저는 전업주부예요. 저희 부부는 어렸을 적 중매 결혼으로 만났죠. 그때까지만 해도 제 친정이 잘 살았습니다.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부자였고 남편네 집안은 학자 집안이었습니다. 그렇게 양가 집안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.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라 그렇게 나이 많은 노총각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였겠죠.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했죠. 그래서 그런지 바보같이 참 많이 참고 당하고 살았어요.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을까 그때 저희 집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.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친정아빠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노름빚이 감당이 안 되자 있던 땅을 하나둘씩 팔더니 아예 집까지 경매에 나가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. 친정엄마가 끝까지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시다가 집이 경매에 나가서 팔리게 되자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. 그렇게 동네에서 알아주던 부잣집이었던 저희 친정은 한순간에 집까지 날려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. 친정아빠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셨어요. 그리고 엄마는 3년을 식당에서 일하며 사시다가 한겨울 식당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시던 중 심장마비로 손도 못 쓰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. 한순간에 저는 고아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.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야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. 남편의 집안도 제 집안도 있는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 돈까지 없어지니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학교 일이 끝나고 진탕 술을 먹고 와서 애들한테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그걸 막으려는 저한테도 휘두르기 시작했죠. 처음에는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. 당신 뭐 하는 거야? 경찰 부른다. 정신 차려. 지금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애들한테까지 손대는 건 아니지. 학생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? 지금 우리 집 망했다고 나 만만해서 본색 드러낸 거냐고. 라고 반항을 하면 남편은 보잘것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. 뭐라도 있어야지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. 급도 안 맞는 것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쪽팔리게.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. 남편이 폭삭 망한 우리 집안을 욕할 때면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. 장인어른 노름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고 온 동네에 니네 집 망하고 니네 엄마 식당일 하다가 그렇게 떠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넌 무슨 자신감으로 얼굴 빳빳이 들고 나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건데? 넌 내가 술 취하고 집에 들어와서 개짓을 해도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. 라고 하면 당신이야말로 집안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? 돈 보고 우리 집이랑 결혼한 거잖아. 당신도 속물이잖아. 당신이야말로 당신 빼고 다 교수의 선생의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 공부만 하고 시간 강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교수는 언제 다는데.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. 그놈의 정교수 한다고 몇 년을 가족들 쎄빠지게 고생시키는 거야? 그게 쪽팔린다 진짜. 난 당신이 우리 아빠보다 더 쪽팔려. 라고 따박따박 대들었죠. 그렇게 말할 때면 어김없이 자기 분에 못 이겨 무력을 사용했고요. 그 당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와서 중재하고 남편이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초반에야 계속 맞서 싸웠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행동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냥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저는 아이를 다 키울 때까지만 악착같이 버텨서 남편한테도 탈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이 악물고 꾹 참고 아이를 키우던 중간에 남편은 결국 시댁의 힘으로 교수가 되었고 기세 등등함과 막장 짓거리들은 더더욱 심해졌어요.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죠. 저는 남편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안 들어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에게 아드님 바람난 것 같다고 말해도 당연히 본인 아들 편을 드셨죠.
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둥. 너가 이해 못하면 어떡할 거냐. 이혼이라도 할 거냐면서 제 속을 후벼 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. 정말 전형적인 아들바보 시어머니이니 예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지만 직접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참 충격이 컸습니다.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랑을 준 덕분인지 모두들 좋은 대학에서 탄탄한 직장을 잡아 결혼을 하였습니다.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연락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. 전부터 계속 아이들은 말했어요. 분가만 하면 애비놈이랑은 연락 죽어도 안 한다고요. 남들이 들으면 폐륜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가 갔습니다. 저도 매일매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꾹 참고 살았으니까요. 그렇게 아이들이 분가를 하고 저도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을 때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. 평소에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등한시한다는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장남인 본인이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집으로 모시고 왔죠. 저는 절대로 어머니 못 모신다고 다시 개고생하라는 거냐고 말했지만 남편의 막무가내는 제가 말릴 수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 치매가 초반엔 그리 심하지 않으셨어요. 똥오줌은 가릴 정도였으니까요. 다만 했던 말 계속하고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.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 정도 되었나 남편이 술집 여자에게 돈을 대주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참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. 세상 쪼잔하고 짠돌이 남편이 살림할 돈도 아깝다고 제대로 안 줘서 제가 주말마다 가서 식당에서 일한 돈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했는데 그 돈 아껴서 술집 여자에게 주고 있더라고요. 폭발할 대로 폭발했죠. 본인 엄마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. 제가 딱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무렵에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시기였어요. 변기에서 손을 씻는다거나 본인이 싼 대변을 화장실 벽에 발라놓거나 하는 일이 생겼죠.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. 혼자 살 능력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봤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. 그런데 저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.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. 결국에는 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.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네요. 제가 옛날부터 로또를 사는 버릇이 있어요. 남편의 갑질이 시작되고 미래가 없던 저에게 그냥 일종의 일주일 버티게 해준 그런 도구로 일주일에 1,000원 한 장짜리 그게 유일한 저의 사치였습니다. 많을 때는 5,000원도 당첨되었고 한 번도 그렇게 큰 금액에 당첨된 적이 없었지만 자잘하게 몇 번 당첨된 적은 많았죠. 그렇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까지 증상이 심해지니 아이들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. 아이들도 본인들이 증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두 손 두 발 벗고 돕겠다고 했고 이혼을 결심하고 갑자기 지갑에 있던 로또 종이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날이 월요일이었으니 당첨번호가 발표된 지 좀 지났어요. 번호 맞추어 보는 시간이 일주일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니 이혼 문제로 골치가 아프던 중 로또나 확인해보자 하고 핸드폰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검색했습니다. 1개, 2개 비교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. 당첨번호 5개가 맞았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너스 번호까지 똑같았어요. 추첨 날짜와 제가 산 로또 회차가 맞는지 수도 없이 확인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. 2등이었습니다. 2등이요. 놀라서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. 환호의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렸네요. 이 당첨금이면 혼자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 여유는 되겠다. 변호사 비용도 되고 드디어 몇십 년 고통받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. 제 또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 당첨금으로 인생을 바꿀 만큼 그 당시 저에게 큰 돈이었어요. 그렇게 동네 농협은행 지점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받고 세금을 떼니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.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남편과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.
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을 찾아가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. 결국 소장을 접수하였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할 준비를 하였죠. 이혼 선언을 하려고 마음먹은 날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화장실에 똥이나 치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. 딱 말했습니다.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아. 네 엄마가 싼 똥 네가 치워. 내가 노예야? 언제까지 내가 네 밑에서 한여짓이나 살 줄 알았어? 나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고 너랑 살 이유 없어. 곧 너한테 소장 날라갈 거니까 그리 알아. 더러워서 진짜. 어디서 별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지랄하는 거 참아줬더니 이제는 네 엄마 수발까지 들라고 하면서 넌 바람을 피니? 네가 사람이야? 정신 차려. 너는 나 없으면 끝이야. 내가 없어지고 그때 가서야 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낄 때면 난 옆에 없어.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남편은 미쳤냐? 빨리 밥 주고 똥이나 치우라고. 너가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? 너 뭐 먹고 살려고?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아왔으면 너야말로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주인 잃은 똥강아지 되는 거야. 확 진짜. 하면서 또 손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. 이때다 싶었습니다. 손 쓰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? 때리고 싶으면 때려. 나 경찰 불러서 너 이거 폭행으로 신고할 거고. 나 이혼 소송 너한테 걸었거든? 너 바람난 거랑 여태까지 나 너한테 당하고 산 거 애들이 다 증언해 줄 거고. 안 그래도 너한테 불리한데 한번 해볼 테면 해봐. 그럴수록 네 돈은 나한테 오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, 아니, 네 엄마 똥칠하기 시작했다. 너가 한번 똥 치워봐. 그동안 내가 다 했으니 그 고통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. 라고 하니까 남편은 올라갔던 손으로 물건을 던지더라고요. 그러고서는 쌍욕을 했습니다. 본인 분에 못 이겨 소리소리 지르고 꼴이 아주 짐승 같았네요.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. 한 달 정도 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 딸에게만 제가 목돈이 생긴 사실을 알리고 저와 딸이 제가 혼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사위와 딸이 돈을 조금 더 보태줘서 작은 전셋집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혼자 사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.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눈 뜨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혼자서 여유롭게 아침에 밥 안 해도 되니 참 속 시원하고 편하더라고요. 몇십 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 당연한 행복이었겠죠. 자식들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었고요. 소송을 하는 동안 자식들이 있어 참 많이 의지되었습니다. 아직 이혼 소송 중이지만 변호사분이 반성 없는 남편 측 위자료로 통상적인 금액들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싱글벙글 웃으며 지내요. 이혼으로 받은 돈으로 평생 꿈꾸었던 작은 가게를 하나 낼 생각입니다. 아직 판결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네요. 정말 로또로 생긴 목돈이 저에게 이런 자신감과 여유를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게 아니었으면 속으로 삭히고 또 저는 시어머니 뒤치작거리를 하고 있었겠죠.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저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제부터라도 늦은 나이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